여러분,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오늘도 삶을 바꾸는 단 하나의 건강 지식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폐렴입니다. 폐렴? 그냥 감기 심한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 폐렴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시무시한 질환입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폐렴의 70에서 80%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폐렴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이 환자에게 설명하는 그 내용, 병원에서 실제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법까지. 20분 후 여러분은 폐렴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폐렴, 이것만은 알고 가자. 폐렴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자,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폐. 이 폐의 깊숙한 곳, 바로 폐포라는 작은 공기주머니들이 있습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이 작은 풍선들이 바로 우리 생명의 핵심이죠. 폐렴은 이 폐포와 주변 조직에 감염과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수백만 개의 작은 풍선들이 액체와 고름으로 가득 차버린다면 숨을 쉬려고 해도 산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폐렴 환자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범인은 누구인가? 폐렴의 원인들. 폐렴을 일으키는 범인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균. 특히 폐렴구균, 스트랩토코커스 누모우녀이라는 녀석이 가장 흔한 범인입니다. 성인 폐렴의 주범이죠. 이 세균은 평소에 우리 코나 목에 조용히 살고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는 순간 폐로 침투합니다. 두 번째,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RSV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바이러스성 폐렴의 무서움을 경험했죠. 세 번째, 진균 곰팡이. 이건 주로 면역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사람들, 예를 들어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나 장기 이식 환자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흡인성 폐렴이라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침이나 음식물, 구토물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면서 생기는 폐렴이죠. 특히 노인분들, 뇌졸중 환자분들에게 흔합니다. 삼키는 기능이 약해져서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는 거죠. 왜 원인이 중요할까요?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균성 폐렴에는 항생제가 필요하지만 바이러스성 폐렴에는 항생제가 소용없습니다. 잘못된 치료는 시간 낭비이자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부 이런 증상이면 폐렴을 의심하라. 놓치면 안 되는 경고 신호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건 폐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증상 1, 기침. 그런데 보통 기침이 아니다. 가래가 섞인 기침. 그것도 노란색이나 녹색 가래. 심하면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단순 감기의 맑은 가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증상 2, 숨이 차다. 계단을 오를 때? 아니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숨이 가쁩니다. 공기가 부족한 느낌. 마치 물속에서 숨을 쉬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증상 3, 발열과 오한. 갑자기 추워지면서 몸이 덜덜 떨립니다. 이불을 덮어도 춥고 이마는 뜨겁습니다. 38도 이상의 고열이 계속됩니다. 증상 4, 가슴 통증. 깊게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찌릿찌릿,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 이건 폐와 가슴벽 사이에 흉막에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증상 5, 전신 무력감. 몸이 천근만근. 식욕도 없고 머리도 멍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발열 없이 갑자기 혼돈 상태에 빠지거나 의식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노인분들 특별히 주의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노인분들은 전형적인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열도 안 나고 기침도 별로 없는데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고 식사를 거부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멍해지셨어요. 이럴 때 반드시 폐렴을 의심해야 합니다. 노인의 폐렴은 조용한 킬러입니다. 3부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단할까?
의사의 탐정 작업. 자, 여러분이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의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 폐렴을 진단할까요? 스텝 1. 병력 청취와 신체 검사. 의사는 먼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언제부터 기침이 시작됐나요? 가래 색깔이 어떤가요? 숨이 찬 느낌은 얼마나 심한가요? 그리고 청진기를 꺼냅니다. 등에 청진기를 대고 크게 숨 쉬어보세요 라고 하죠. 폐렴이 있으면 수포음, 크래클이라고 부르는 특이한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비닐을 구기는 소리 같은. 스텝 2. 활력 징후 측정. 맥박, 호흡수, 혈압, 체온을 재고 손가락에 작은 클립을 끼웁니다. 이게 바로 산소 포화도를 재는 펄스 옥시미터죠. 정상은 95% 이상인데 폐렴 환자는 90%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스텝 3. 흉부 X선 촬영, 결정적 증거. 이게 핵심입니다. X선 사진에서 폐의 특정 부분이 하얗고 뿌옇게 보이면 폐렴입니다. 정상 폐는 검게 나와야 하는데 염증과 액체가 차 있으면 하얗게 나타나는 거죠. 때로는 CT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더 정밀하게 폐의 상태를 볼 수 있으니까요. 스텝 4. 원인균 찾기. 가래를 받아서 배양 검사를 합니다. 어떤 세균이 자라나는지 확인하는 거죠. 혈액 검사로 백혈구 수치, CRP염증 수치를 확인합니다. 소변 검사로 폐렴 구균이나 레지오넬라균 항원을 찾기도 합니다. 바이러스가 의심되면 PCR 검사를 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의사는 판단합니다. 세균성인가, 바이러스성인가? 얼마나 심각한가? 입원이 필요한가? 집에서 치료 가능한가? 사부 중증도 판단, 입원할까? 집에 갈까? CURB 65점수 시스템. 의사들이 사용하는 마법 같은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CURB 65점수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5가지 항목을 체크하는 겁니다. C는 컴퓨전 혼돈으로 정신이 혼미한가? U는 이어리어 혈중 요소 질소로 신장 기능이 나쁜가? 혈액 검사로 확인. R은 레스퍼러토리 레이트 호흡수로 1분에 30회 이상으로 빠르게 숨 쉬나? B는 블러드 프레셔 혈압으로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낮은가? 65는 에이지 나이로 65세 이상인가? 각 항목당 1점씩 총 5점 만점입니다. 0에서 1점 경증. 집에서 치료 가능. 2점 중등도. 2번 고려. 3점 이상 중증. 즉시 입원 중환자실도 고려. 특별히 주의해야 할 환자들. 점수가 낮아도 다음 경우에는 입원을 고려합니다. 고령자. 만성 폐질환 COPD, 천식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 당뇨병, 면역저하 환자. 산소 포화도가 계속 낮은 경우.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 의사는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점수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5부 집에서 치료하기, 경증 폐렴 관리법. 의사가 집에서 치료하셔도 됩니다라고 했다면, 자, 여러분이 다행히 경증 폐렴으로 집에서 치료하게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스텝 1. 항생제, 생명줄을 잡다. 세균성 폐렴이 의심되면 의사가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흔히 쓰이는 항생제. 아목시실린 페니실린계, 아지트로마이신 마크로라이드계, 독시사이클린. 여기서 절대 중요한 것. 처방받은 항생제는 끝까지 다 먹어야 합니다. 3일 먹으니까 좀 나은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중간에 끊으면 살아남은 세균이 내성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번엔 그 항생제가 안 먹힐 수 있습니다. 보통 5에서 7일, 길게는 10에서 14일 복용합니다. 의사의 지시를 정확히 따르세요. 스텝 2. 대증요법, 몸을 돕는 방법들. 휴식, 잠이 최고의 약입니다. 충분히 쉬세요. 수분 섭취물을 많이 마시세요. 가래를 묽게 만들어 배출하기 쉽게 합니다. 하루 8잔 이상. 해열 진통제 타이레노라세트 아미노펜 같은 약으로 열과 통증을 조절합니다. 가습, 방 안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건조하면 기침이 심해집니다. 스텝 3. 호흡 운동. 깊게 숨쉬기 연습을 하세요. 폐의 깊은 부분까지 공기가 들어가도록. 가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뱉어내세요. 참으면 안 됩니다. 스텝 4. 48에서 72시간 체크포인트.
항생제를 먹기 시작한 후 2에서 3일이 지나면 뭔가 나아지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열이 떨어지고 숨이 덜 차고 기침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만약 전혀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된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세요. 항생제가 안 듣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육부 병원 치료, 중증 폐렴의 전쟁터. 입원하면 어떤 일이? 중증 폐렴으로 입원하게 되면 집에서와는 차원이 다른 치료가 시작됩니다. 정밀 평가. 먼저 모든 것을 정밀하게 체크합니다. 산소 포화도 지속 모니터링, 동맥혈 가스 검사, 손목 동맥에서 체혈, 상세한 혈액 검사와 미생물 검사, 정맥 항생제 투여, 경구 항생제가 아닌 혈관 주사로 항생제를 직접 투여합니다.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죠. NICE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병원에서 폐렴이 의심되면 가능한 빨리 보통 4시간 내에 항생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1시간 늦을수록 사망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산소요법. 산소 포화도가 낮으면 산소를 공급합니다. 코에 가는 튜브를 꽂거나 비강 캐뉼라, 마스크로 산소를 줍니다. 목표는 산소 포화도 92에서 96%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하면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중 모니터링. 24시간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산소 포화도를 체크합니다. 수액을 맞으며 탈수를 방지하고 혈력학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원인균이 밝혀지면 배양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 세균에 가장 잘 듣는 항생제로 바꿉니다. 이걸 맞춤 치료라고 합니다. 퇴원은 언제? 호흡이 안정되고 열이 내리고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고 활력 징후가 정상이 되면 퇴원입니다. 보통 5에서 7일, 심하면 2주 이상 입원하기도 합니다. 7부 응급신호, 지금 당장 119 불러야 할 때.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신호 1. 숨을 못 쉬겠다. 말을 하기도 힘들 정도로 숨이 차고 호흡이 너무 빠르거나 얕습니다. 신호 2. 청색증. 입술, 손톱 및 손가락 끝이 파랗게 변합니다. 이건 산소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신호 3. 의식 변화. 갑자기 말이 이상해지고 혼미해지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지금 몇 시예요? 같은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을 못하면 위험합니다. 신호 4. 지속되는 고열. 39에서 40도 고열이 계속되고 해열제를 먹어도 안 떨어집니다. 특히 노인이 열이 없는데 갑자기 정신이 없어지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신호 5. 기침할 때 피가 나온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선홍색 피를 토하는 경우. 신호 6. 저혈압과 빠른 맥박.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심장이 터질 듯 빨리 뜁니다. 이건 폐혈증 전신 감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폐렴은 몇 시간 만에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의심되면 일단 응급실로 가세요. 의사가 판단하게 하세요. 8부 합병증, 폐렴이 부르는 위험들. 폐렴 자체도 무섭지만 치료가 늦어지거나 면역력이 약하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흉막 삼출. 폐와 가슴벽 사이 공간에 액체가 고입니다. 숨이 더 차고 때로는 바늘로 액체를 빼내야 합니다. 폐농양. 폐 조직 안에 고름 주머니가 생깁니다. 장기간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고 때로는 수술로 제거해야 합니다. 폐혈증. 세균이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전신 염증 반응으로 장기가 망가집니다. 사망률이 높습니다. 급성 호흡부전 ARDS. 폐가 심하게 손상되어 산소 교환이 안 됩니다.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하고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합병증을 막으려면 조기 진단, 적절한 치료 그리고 예방입니다. 부부 예방, 최고의 치료는 걸리지 않는 것. 백신, 가장 강력한 방패. 폐렴 예방에서 백신은 정말 혁명적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매년 꼭 맞으세요. 독감이 폐렴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독감 백신은 폐렴을 예방하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매년 가을 9에서 11월에 접종하세요.
특히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임산부는 필수입니다. 폐렴구균 백신, 침습성 폐렴을 막는다. 폐렴구균은 가장 흔하고 무서운 세균입니다. 다행히 백신이 있습니다. 소아 PCV25 또는 PCV20을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합니다. 성인 최근 권고가 변경됐습니다. 미국 CDC는 50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폐렴구균 백신을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65세 이상이었는데 최근 연구에서 50대부터 접종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백신 종류도 PCV23, PPSV23, PCV25, PCV20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걸 맞아야 할지는 의사와 상담하세요. 백신 효과는 연구에 따르면 폐렴구균 백신은 침습성 폐렴을 70에서 80% 예방합니다. 엄청난 효과죠. 생활습관, 하루하루 쌓이는 면역력. 1. 손 씻기와 기침 예절.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외출 후, 식사 전, 화장실 후 30초 이상 손을 씻으세요. 기침할 때는 팔꿈치 안쪽으로 가리세요. 손으로 가리면 그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됩니다. 2. 금연 마이너스 폐를 살리는 최고의 선택. 담배는 폐의 방어막을 파괴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렴에 걸릴 확률이 3에서 4배 높습니다. 금연하면 1년 후부터 폐렴 위험이 뚝 떨어집니다. 지금 당장 끊으세요. 3. 만성질환 관리.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을 잘 조절하세요. 심장병, 만성 폐질환 COPD 있으면 약을 잘 먹고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이런 질환들은 면역력을 떨어뜨려 폐렴 위험을 높입니다. 4. 영양, 수분, 수면. 면역력의 3대 요소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특히 단백질, 비타민C, 비타민 D. 하루 2리터 수분 섭취. 하루 7에서 8시간 숙면. 5. 노인과 장기 요양시설, 특별관리.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곳은 감염이 쉽게 퍼집니다. 정기적인 건강 체크, 백신 접종,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수입니다. 가족이 계시다면 자주 방문해서 상태를 확인하세요. 10부 실천 체크리스트, 오늘부터 바로. 자, 20분간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증상 체크, 기침, 발열, 호흡 곤란이 있으면 즉시 병원 가기. 항생제 복용 처방받으면 끝까지 다 먹기, 절대 중간에 끊지 말 것. 48에서 72시간 모니터링, 나아지지 않으면 재진료. 응급신호인지 숨 못 쉬겠거나 의식 이상 있으면 119. 백신 접종, 매년 독감 백신, 50세 이상이면 폐렴구균 백신 상담. 금연 오늘이 첫날. 손 씻기 30초 이상, 하루 최소 5회. 만성질환 관리약 잘 먹고 정기검진 받기. 이 중 단 하나라도 오늘부터 실천하신다면 이 영상은 성공입니다. 여러분, 20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죠? 폐렴. 이제 더 이상 무서운 질병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적절히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폐렴은 폐에 생긴 감염입니다. 세균, 바이러스, 진균이 원인이 될 수 있죠. 기침, 발열, 호흡 곤란이 주요 증상이고 특히 노인분들은 비전형적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의사는 X선과 검사로 진단하고 중증도에 따라 집 또는 병원에서 치료합니다. 항생제는 끝까지 복용해야 하고 48에서 72시간 내 호전이 없으면 재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백신, 손 씻기, 금연, 만성질환 관리. 오늘의 지식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길 바랍니다. 100세 시대, 우리는 아직 많은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배우고 실천하면서 우리는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선물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건강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오늘도 삶을 바꾸는 지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